네, 안녕하세요. 김현종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좀 허락된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요. 어머님들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안에 있는 거, 이제 브로셔 안에 있는 거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연대에서 국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2 수업은 여기 영통에서만 진행합니다. 저는 원래 고3 N수 전문으로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현재 대치 세정학원이랑 이제 대치 미래탐구 그리고 목동미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수강생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3 수능 분석, 이제 아이들 국어가 방금 끝났을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있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시험지도 나오고 이랬더라고요. 고3 수능 분석 오늘 거는 못 드릴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고3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있는 게 2학년도 6월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2호 9월 그리고 2호 수능 그리고 올해 있었던 6월 그리고 9월 이렇게입니다. 보시는 건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2호 6월인데 가장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어서 85점 정도가 이제 1컷이 나왔던 거고요. 그 해 9월 시험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한눈에 보여드리면 여기 표준 점수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 점수라고 했을 때 강사들이 130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보통의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고요. 그거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게 되면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가장 맨 위에 있는 2호 6월이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 132점인 거 보실 수 있고 밑에 있는 시험이 쉬웠으니까 126점이었던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도 이제 끝나고 나면 표준 점수가 공개가 될 겁니다. 보셨을 때 130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으면 어려웠구나. 130점 정도 나왔으면 평이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100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원을 4개를 해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4명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싸움입니다. 그냥 1등급은 4%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냥 4%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우리 아이들한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 2월 달쯤이면은 겨울방학에 윈터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스쿨이 굉장히 열심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수학 올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과목은 좀 등한시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3월학평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학 올인 현상에 있는 상태에서 타과목은 등한시했기 때문에 타과목 성적이 아쉽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4월이 되면 아이들이 다 내신한다고 내신 휴강을 해요. 그리고 현 고2 친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체제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신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신 휴강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5월 달에 후회해요. 왜냐면 내신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3월 학평 점수로도 원하는 학교를 못 갑니다. 근데 이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6월 달에 또 내신 휴강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흐지부지 7월달 여름방학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문제가 뭐냐면 다 열심히 합니다. 7월부터는 모두가 열심히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6월 모평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역전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까지 강사를 해봤을 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한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고3엔 시간이 모자라다 이겁니다. 1등급은 고2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2 수능만을 영통에서만 합니다. 정승준 쌤 이제 부탁을 받아서 겨울방학엔 여기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영통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반드시 1등급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1등급을 지금부터 미리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강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겨울방학이 이제 8주잖아요. 저랑 만나는 시간이 8주입니다. 약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걸 그냥 24시간으로 돌리면 1440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한 번에 이제 3시간 정도씩 수업을 하시니까 8회 만나면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 자는 시간 뭐 빼고 한다고 해도 약 1000시간 정도를 혼자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유의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랑 해설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컨텐츠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고 저희 해설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료에도 맨 뒷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이제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해설지의 맨 첫 번째 페이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맨 위에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해 라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인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어 수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건데 해설지에 위와 같은 것들을 다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지문에서 얻어갈 점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총평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세하게 다 담아놨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한 문단 그리고 한 문장별로 우리 아이가 이 지문을 어떻게 독해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좌측이나 우측 사이드에 단락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해 그 문단 안에서 중요한 정보가 문제의 정답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문장들과 문단들을 읽으면서 했었어야 되는 행동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설지 볼륨이 상당히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해설지를 가장 좋아했었고 제가 대치랑 목동에서도 이 해설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자신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당연히 해당 문제들을 또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해설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론적 해설과 실전적 해설을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여기까지 생각했었어야 돼를 써둔 거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시험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돼라는 걸 써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희는 모든 해설지를 과제든 수업이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얻어갈 점이 뭔지, 그리고 한 문단 한 문장은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이론적으로 실전적으로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 마치 제가 옆에서 수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우리 아이들이 얻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세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업 숙제의 전지문에 제공이 될 거고요. 고2 친구들도 예외 없이 제공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연구진을 8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연구진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 영통지역만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은 컨텐츠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승규 원장님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아이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초격차 컨텐츠 뿐입니다. 독서 만점을 만드는 전략,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독서랑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서 만점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도 말 못하고 쓸 줄도 모르는 아이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아이만이 타인의 생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해설지 포맷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한 문장 한 문단을 어떻게 읽었었는가에 대해서 전부 다 써와야 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봤자 한국어 시험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경쟁자가 전부 다 한국인입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왜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이거인데, 경쟁자가 다 한국 사람이고 4%만이 1등급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주는 포맷은 이거인데, 제가 숙제로 부여하지 않은 것까지 이런 식으로 검사해달라고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겨울방학 때 저를 이제 올해 찾아왔을 때 고3 학생이었는데 5등급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6월 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6월 때도 안 나오고 7월 학평 때도 안 나왔는데 9월 모의평가 때 1등급 나왔습니다.
정말 노력해야 되고 국어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컨텐츠들 굉장히 귀엽죠.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컨텐츠들이 나가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받게 되는 한 주 분량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한 달 분량이라고 오해하시는데 한 주 분량입니다. 정말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 우리 아이들 꼭 끝내주고 싶은 건요. 문학 개념어입니다. 그러니까 고3 때에는 다 해야 되는데 고2 때에는 우리 아이들 내신도 좀 챙겨야 되고 할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때에는 독서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 나갈 거고요. 그리고 과제로 당연히 방금 전에 보여드린 해설지랑 워크북이 나가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자료로 추가 자료인 필수 문학 개념어가 나가게 될 텐데 이게 한 400페이지 분량이에요. 근데 이걸 겨울방학에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내신이랑 직결됩니다. 결국에 내신을 잘해야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내신 공부할 때 문학 개념어가 흔들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학 때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수업 자료가 제 핵심이자 가장 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학 만점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딱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공자인 제가 제일 잘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제 이제 홍보 자료에도 나갔는데 저는 가장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고3 학생이 종강할 때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요. 솔직히 이 친구가 1등급 나올 거라고 확신해서 가져왔습니다. 1등급 나올 텐데 저는 국포자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 국포자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3등급이었고요. 이 친구가 뭐 독서, 문학 좋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이 친구 편지를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설지 보고 언제 다 읽지 하고 막막했다. 사실 볼륨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혼자 헐 대박 하면서 읽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특히 남자인 친구들 분석지 진짜 쓰기 싫어합니다. 본인이 쓰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저희는 결국에 다 쓰게 합니다. 근데 분석지도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진짜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면 저는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도 많이 했는데 항상 정성스럽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어떤 식으로 조금 받아주고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해주는데 단순히 답장만 해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업 자료를 다 캡처해서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지고 정답에 대한 근거를 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답장은 웬만하면 2시간 이내에 제가 처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답장의 신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 기억이 또 휘발됩니다. 그래서 연구실 직원들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소통은 제가 다 직접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답장을 일일이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경제적인 것들도 애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제 그래프까지 갖고 와서 위와 같이 다 답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간혹 가다가 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테스트를 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다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적 분석까지 제가 일일이 다 해주고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오면은 제가 플래너를 줄 거예요.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교진들이 우리 아이들 플래너 검사까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에다가 김현종국어라고 쳐보시면은 나옵니다. 거기에 복습 영상 혹은 또 이제 결석하게 되면 결석자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도 저희 수업 진도가 어떻게 나갔고 아이가 과제는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별적으로 드릴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코멘트까지 달아가지고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발송이 되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다 자료거든요. 이게 다 책상에 올려줍니다. 애들이 빼먹어요. 이렇게 올려주는데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줄 맞추는데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자료 줄까지 이렇게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김현종 국어인가?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가장 잘하고 가장 잘 가르치고요. 학생 입장에서 압도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저는 라포 형성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출강한 학원의 전지점의 실장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다 지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님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남짓입니다. 사실 신뢰를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고 제가 또 신뢰 가는 얼굴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실장님들은 이 강사가 앞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컨텐츠 어떻게 준비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치랑 목동 그리고 영통 여기도 포함해서 중계와 같은 학군지에서 실장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믿고 보내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진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강일은 이제 12월 27일인데 토요일 날 이제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